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꾼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이나 한순간의 뜨거운 동기부여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3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아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성과 준비, 그리고 행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집중력, 기분, 에너지, 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환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의 햇살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그 신호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을 지휘합니다. 아침 햇살은 이 마스터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건강하게 분비됩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활기차게 깨우고 하루의 각성 리듬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되도록 시스템을 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아침 햇살을 쬐는 것은 그날 밤의 숙면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잠에서 깬 후 30분 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높이며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실내 조명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흐린 날의 자연광이 가진 생물학적 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요소를 더해봅시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 각성 수준과 집중력, 동기부여를 끌어올립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햇빛과 움직임의 조합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움직일 때 우리의 신경계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전진하는 상태로 각인됩니다. 이것은 하루의 과제들을 더 적은 저항감과 더 높은 집중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뇌를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속으로 곧장 뛰어들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뇌와 몸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빛과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높은 성취와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집중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뇌의 핵심적인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 추진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추구 그 자체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자극적인 콘텐츠, 정크푸드,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같은 도파민 약탈자들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자극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지고 그 결과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는 도파민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과거에는 즐거움을 주었던 공부, 운동,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같은 건강한 활동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에 의해 보상회로가 재배선된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한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하루를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나요? 당신의 주의력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나요? 진짜 노력 없이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강력한 약탈자 하나를 정해 30일 동안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소셜미디어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노력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운동, 깊이 있는 집중 업무, 새로운 기술 배우기,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같은 활동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에게 진정한 보상은 수동적인 소비가 아닌 의도적인 행동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또한 도파민 중첩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행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경험에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재설정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낮은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당신은 놀랍도록 날카로워진 집중력과 내면에서 솟아나는 동기부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인정 없이도 어려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원동력은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자기 주도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신경학적 청사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항상 일을 망쳐 혹은 나는 의지력이 약해 와 같은 부정적인 대본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한계와 의심의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경계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리허설한다면 어떨까요? 뇌는 당신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적 리허설은 계획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켜 자신감을 키우고 내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당신이 갖고 싶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힘들 때도 매일 꾸준히 깊이 있는 작업을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와 같이 명확한 정체성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서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당신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 당신의 책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경험이 주는 감정까지 느껴보십시오. 이 시각화가 감각적으로 현실에 가까울수록 뇌에 새겨지는 신경학적 각인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깬 직후 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있어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보에 가장 수용적일 때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비전을 다시 상상하고 미래의 정체성을 강화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설정값을 바꾸는 신경 재훈련 프로토콜이 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내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입력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인 당신의 현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영원한 변화는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나 폭발적인 동기부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깨우고 약탈당한 동기부여 시스템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내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시 써내려가는 작은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의식은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균형 잡힌 도파민 시스템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인 내면의 이야기는 이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꾼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이나 한순간의 뜨거운 동기부여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3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아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성과 준비, 그리고 행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집중력, 기분, 에너지, 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환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의 햇살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그 신호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을 지휘합니다. 아침 햇살은 이 마스터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건강하게 분비됩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활기차게 깨우고 하루의 각성 리듬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되도록 시스템을 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아침 햇살을 쬐는 것은 그날 밤의 숙면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잠에서 깬 후 30분 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높이며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실내 조명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흐린 날의 자연광이 가진 생물학적 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요소를 더해봅시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 각성 수준과 집중력, 동기부여를 끌어올립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햇빛과 움직임의 조합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움직일 때 우리의 신경계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전진하는 상태로 각인됩니다. 이것은 하루의 과제들을 더 적은 저항감과 더 높은 집중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뇌를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속으로 곧장 뛰어들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뇌와 몸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빛과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높은 성취와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집중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뇌의 핵심적인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 추진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추구 그 자체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자극적인 콘텐츠, 정크푸드,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같은 도파민 약탈자들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자극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지고 그 결과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는 도파민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과거에는 즐거움을 주었던 공부, 운동,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같은 건강한 활동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에 의해 보상회로가 재배선된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한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하루를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나요? 당신의 주의력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나요? 진짜 노력 없이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강력한 약탈자 하나를 정해 30일 동안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소셜미디어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노력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운동, 깊이 있는 집중 업무, 새로운 기술 배우기,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같은 활동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에게 진정한 보상은 수동적인 소비가 아닌 의도적인 행동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또한 도파민 중첩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행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경험에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재설정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낮은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당신은 놀랍도록 날카로워진 집중력과 내면에서 솟아나는 동기부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인정 없이도 어려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원동력은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자기 주도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신경학적 청사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항상 일을 망쳐 혹은 나는 의지력이 약해 와 같은 부정적인 대본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한계와 의심의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경계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리허설한다면 어떨까요? 뇌는 당신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적 리허설은 계획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켜 자신감을 키우고 내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당신이 갖고 싶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힘들 때도 매일 꾸준히 깊이 있는 작업을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와 같이 명확한 정체성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서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당신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 당신의 책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경험이 주는 감정까지 느껴보십시오. 이 시각화가 감각적으로 현실에 가까울수록 뇌에 새겨지는 신경학적 각인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깬 직후 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있어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보에 가장 수용적일 때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비전을 다시 상상하고 미래의 정체성을 강화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설정값을 바꾸는 신경 재훈련 프로토콜이 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내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입력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인 당신의 현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영원한 변화는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나 폭발적인 동기부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깨우고 약탈당한 동기부여 시스템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내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시 써내려가는 작은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의식은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균형 잡힌 도파민 시스템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인 내면의 이야기는 이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꾼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이나 한순간의 뜨거운 동기부여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아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성과 준비, 그리고 행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집중력, 기분, 에너지, 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환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의 햇살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그 신호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을 지휘합니다. 아침 햇살은 이 마스터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건강하게 분비됩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활기차게 깨우고 하루의 각성 리듬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되도록 시스템을 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아침 햇살을 쬐는 것은 그날 밤의 숙면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잠에서 깬 후 30분 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높이며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실내 조명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흐린 날의 자연광이 가진 생물학적 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요소를 더해봅시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 각성 수준과 집중력, 동기부여를 끌어올립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햇빛과 움직임의 조합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움직일 때 우리의 신경계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전진하는 상태로 각인됩니다. 이것은 하루의 과제들을 더 적은 저항감과 더 높은 집중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뇌를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속으로 곧장 뛰어들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뇌와 몸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빛과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높은 성취와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집중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뇌의 핵심적인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 추진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추구 그 자체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자극적인 콘텐츠, 정크푸드,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같은 도파민 약탈자들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자극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지고 그 결과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는 도파민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과거에는 즐거움을 주었던 공부, 운동,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같은 건강한 활동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에 의해 보상회로가 재배선된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한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하루를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나요? 당신의 주의력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나요? 진짜 노력 없이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강력한 약탈자 하나를 정해 30일 동안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소셜 미디어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노력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운동, 깊이 있는 집중 업무, 새로운 기술 배우기,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같은 활동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에게 진정한 보상은 수동적인 소비가 아닌 의도적인 행동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또한 도파민 중첩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행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경험에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재설정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낮은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당신은 놀랍도록 날카로워진 집중력과 내면에서 솟아나는 동기부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인정 없이도 어려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원동력은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자기 주도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신경학적 청사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항상 일을 망쳐 혹은 나는 의지력이 약해 와 같은 부정적인 대본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한계와 의심의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경계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리허설한다면 어떨까요? 뇌는 당신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적 리허설은 계획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켜 자신감을 키우고 내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당신이 갖고 싶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힘들 때도 매일 꾸준히 깊이 있는 작업을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와 같이 명확한 정체성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서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당신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 당신의 책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경험이 주는 감정까지 느껴보십시오. 이 시각화가 감각적으로 현실에 가까울수록 뇌에 새겨지는 신경학적 각인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깬 직후 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있어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보에 가장 수용적일 때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비전을 다시 상상하고 미래의 정체성을 강화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설정값을 바꾸는 신경 재훈련 프로토콜이 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내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입력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인 당신의 현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영원한 변화는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나 폭발적인 동기부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깨우고 약탈당한 동기부여 시스템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내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시 써내려가는 작은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의식은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균형 잡힌 도파민 시스템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인 내면의 이야기는 이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꾼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이나 한순간의 뜨거운 동기부여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아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성과 준비, 그리고 행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집중력, 기분, 에너지, 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환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의 햇살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그 신호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을 지휘합니다. 아침 햇살은 이 마스터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건강하게 분비됩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활기차게 깨우고 하루의 각성 리듬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되도록 시스템을 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아침 햇살을 쬐는 것은 그날 밤의 숙면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잠에서 깬 후 30분 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높이며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실내 조명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흐린 날의 자연광이 가진 생물학적 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요소를 더해봅시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 각성 수준과 집중력, 동기부여를 끌어올립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햇빛과 움직임의 조합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움직일 때 우리의 신경계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전진하는 상태로 각인됩니다. 이것은 하루의 과제들을 더 적은 저항감과 더 높은 집중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뇌를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속으로 곧장 뛰어들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뇌와 몸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빛과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높은 성취와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집중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뇌의 핵심적인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 추진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추구 그 자체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자극적인 콘텐츠, 정크푸드,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같은 도파민 약탈자들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자극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지고 그 결과 동기부여의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는 도파민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과거에는 즐거움을 주었던 공부, 운동,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같은 건강한 활동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에 의해 보상회로가 재배선된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한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하루를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나요? 당신의 주의력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나요? 진짜 노력 없이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강력한 약탈자 하나를 정해 30일 동안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소셜 미디어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노력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운동, 깊이 있는 집중 업무, 새로운 기술 배우기,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같은 활동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에게 진정한 보상은 수동적인 소비가 아닌 의도적인 행동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또한 도파민 중첩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행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한 번의 하나의 경험에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재설정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낮은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당신은 놀랍도록 날카로워진 집중력과 내면에서 솟아나는 동기부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인정 없이도 어려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원동력은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자기 주도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신경학적 청사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항상 일을 망쳐 혹은 나는 의지력이 약해 와 같은 부정적인 대본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한계와 의심의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경계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리허설한다면 어떨까요? 뇌는 당신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적 리허설은 계획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켜 자신감을 키우고 내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당신이 갖고 싶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힘들 때도 매일 꾸준히 깊이 있는 작업을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와 같이 명확한 정체성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서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당신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 당신의 책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경험이 주는 감정까지 느껴보십시오. 이 시각화가 감각적으로 현실에 가까울수록 뇌에 새겨지는 신경학적 각인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깬 직후 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있어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보에 가장 수용적일 때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비전을 다시 상상하고 미래의 정체성을 강화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설정값을 바꾸는 신경 재훈련 프로토콜이 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내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입력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인 당신의 현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영원한 변화는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나 폭발적인 동기부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깨우고 약탈당한 동기부여 시스템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내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시 써내려가는 작은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의식은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균형 잡힌 도파민 시스템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인 내면의 이야기는 이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꾼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이나 한순간의 뜨거운 동기부여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아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성과 준비, 그리고 행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집중력, 기분, 에너지, 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환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의 햇살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그 신호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